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면서 계속 뭔가 범죄가 진화됐는데 예. 그러니까 설계자 겸 지휘자 겸 운영자 예. 이렇게까지 됐는데 마약을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직접 제조는 안 했을까? 감옥에 이런 있는데. 감옥에는 아! 어떻게 제조합니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게요. 박광렬은 감옥에 있으면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마약을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잘 예, 예, 있는데요. 지금 박광렬이 이제 국내에서 뭐 참치 사업인가 하다가 이때 어떤 계기로 하여튼 필리핀에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흔히 이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예. 연루된 그 사건 때까지만 해도 마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두 번인가 탈옥을 했다고 해요. 예. 두 번인가 탈옥을 하면서 이제 탈옥을 두 번이나요? 예, 뭐 두 번인 탈옥이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국인이니까 예, 예. 외국인 구금실에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건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약간 눈 감아준 상태에서 그냥 나갔다는 이런 의혹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탈옥을 해서 한 번 또 잡힙니다. 잡혔는데 그때는 호송 과정에서 그것도 뭐 일부 보도에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애인이 같이 따라갔다고 해요. 예? 저기 호송 과정에. 호송차에 어떻게 애인이 호송 과정에 따라갔습니다. 호송차에 탔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아, 예, 예. 이제 호송을 한 따라가는데 호송 중간에 차량 뒤에 뭐 뒤에 갔는지 따라갔거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예, 예. 그 뭐 점심 때나 돼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밥 좀 먹고 가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들렸다고 하죠. 그런 이제 아니 도시락도 아니고 음식점에 들려요? 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음식점에 들렸는데 밥값을 이제 애인이 내고 뭐 좀 거하게 내는 모양이에요. 예.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있는 사이에 그냥 뭐 창문 넘어서 이렇게 도망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정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한인들 정언에 따르면은 예. 이제 음식점 주인한테 뭐 들었거나 했겠죠. 뭐 호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도망갔다고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기색도 없었다 이런데 이제 우리 메커니즘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 필리핀한 특수성에서는 뭐 그게 이제 이해가 하여튼 그런 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광렬이가 마약에 대해서 눈을 뜬게 된 게 탈옥을 해서 한 1년 정도인가 뭐 잠적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뭔가 먹거리를 찾다가 마약에 이제 그 뭐 어떤 메커니즘을 깨달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마약을 이제 거기에서 뭐 동남아 마약상 뭐 김형렬이라는 마약상을 알게 돼서 김형렬이요? 예, 뭐 일단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알게 되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마약 유통 노하우라든지 인맥도 좀 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을 떴다고 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뭐 마약을 이제 재배하지 않는 이런 앵커도 말씀하시는데 재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유통을 어떻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전달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이 문명의 이 길을 텔레그램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텔레그램 많이는 안 쓰는데 텔레그램이 뭐 보안성이 뛰어나니까요. 보안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외국인 수용소에 있다가 여하튼 탈주죠. 그리고 교도소에 있다가 이송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사실상 탈옥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여하튼 탈옥을 해서 그 이후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탈옥을 해서 한 1년 정도의 잠적을 뭐 했다 다시 이제 잡혀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범죄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교도소라는 게요. 그 필리핀 교도소라는 게 이름이 뭐 휴빌리비더 뭐 교도소라 마닐라 일대에 이제 대형 교정 시설이 있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요? 여기에는 보면은 뭐 살인 범죄자라든지 마약 범죄자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중형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중범죄들이 모여 있는데 강력 범죄자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일종의 뭐 약간
그 자기들끼리 자치적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치 모임을 뭐 반상회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너무 많이 과밀 수용돼 있고 그다음에 이 또 이 교도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저기 저 수용하려면은 운영하는데 예. 국가에서 다 감당이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뭐 재소자들이 뭐 이제 좀 밥값도 걷어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진짜 이런 조금 무슨 친목회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외부와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데 이제 이게 뭐야 저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가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뭐 어떤 뭐 보도에는 정말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애인까지 데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게 감옥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코바르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마야강 같은 경우는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아예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는 감옥 자체가 자기가 설계한 감옥, 자기가 운영하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예. 아니, 거기서 아예 보호받고 예. 안전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뭐라 어떻게 보면은 에스코바르처럼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가 자기의 왕국 같은 예. 그런 거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 범죄를 모의하고 조직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범죄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진화하고 이렇게 된 교도소가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의 교정교화가 아니라 교정교화가 아니고 진화시키는 범죄를 학습하고 그 진화시키는 이런 이제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감옥에서 예. 이게 무슨 마약 시장을 어떻게 대한민국 마약 시장을 감옥에서 움직였다고? 아이 그거 뭐 휴대전화 한두 번 뭐 어떻게 뭐 영화에서처럼 돈 주고 어떻게 한 번 썼나 보지. 근데 이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항상 손에 쥐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마약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오히려 또 이게 국민들이 또 잘 모르는 게요. 뭐냐 하면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다른 안전하냐? 범죄 조직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당할 그것도 안전한 그거였지만요. 어쨌든 한국을 향해서 계속 이제 범죄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00한 지금 20년가 한 뭐 19년인가 뭐 이때부터 이제 이게 마약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까 박학렬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물론 뭐 계속 숨기려고 했겠지만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판매책도 잡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정점에 박학렬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 정부에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게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이제 그 나라 정부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추방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추방하면 어쨌든 간에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체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좀 어처구니 없게도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에서 그 사탕수수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갖고 60년에 대한 그 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수감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이건 또 마약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지르고 있는 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필리핀에서 얘를 좀 데려가겠다 하니까 송환해달라. 자기들 죄를 짓고 자기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거기 감옥에 안 있었으면은 벌써 추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려왔겠죠. 근데 오히려 감옥에서 60년간 형을 받고 있는 바람에 쉽게 데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9년 정도까지 지금 밀당을 했어. 그동안에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고 했다가 이제 요번에도 결국은 임시로 데려오는 걸로. 임시예요? 지금 임시로 데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임시로 데려와서 우선은 현재 우리가 수사상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형을 때릴 거란 말입니다. 때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60년이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받은 것은 예. 60년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았다. 그러면은 10년 살고 다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우리는 60년을 때리는데 너희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러면 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예? 보내야 될 가능성이 그럼 높습니다. 우리가 60년형 이상을 때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뭐 무기나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때리면은 우리가 더 제가 크기 때문에 저 중하기 때문에 형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있겠다. 예. 우리가 수감시키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무기까지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무기까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말 범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60년이라는 건 사실 종신이라고 봐야 되죠. 종신형에 가깝죠. 종신이 가까운데 예. 우리 현재까지 어떤 마약 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으로 볼 때 무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여튼 오히려 박학렬이라는 인물은 감옥에 있으면서 마약을 학습하고 예. 마약을 설계하고 운영을 했고요. 감옥에 있는 바람에 6년간 9년간이나 버티고 한국에 안 끌려올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뭐 저기 운동선수도 아니고 무슨 임대 형식으로 이게 무슨 뭐 몇 년 뛰다가 그러니까 다시 뭐 가져가고 뭐 이것도 아니고 무슨 교도소에 있는데 이걸 임대를 하고 이런 게 저는 처음 봤네요 진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거기 저 필리핀 사법 체계 안에서 살인에 대한 그 죄 때문에 이미 수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말 어쩌고저쩌고 수감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다음에 그 수감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송환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 송환을 해서 사법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또 돌려보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이게 박학렬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본인은 아마 그걸 다 계산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들어올 때 내가 언젠가는 또 필리핀 돌아가서 필리핀 교도소는 또 조금 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또 여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자기가 또 있으니까요. 돈 많을 테니까 그렇죠. 또. 돈도 많고. 그래서 난 또 필리핀 언젠간 돌아가면 된다. 이런 속셈을 저는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강 뭐 내가 뭐 10년, 15년 예, 예. 그래 뭐 일단 형 확정되라 예, 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보면은 60년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변호사 또 뭐 엄청 그렇죠. 뭐 비싼데 또 선임하고 막 또 예, 이렇게 예. 해서 예. 60년형 밑으로 일단 목표를 박학렬은 그렇죠.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예. 그러면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형사사법 체계는 결국은 이게 국제적인 형사사법 체계, 국제 전체를 통렬하는 형사사법 체제는 없고 예. 주권 국가가 행사하는 게 형사사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박학렬의 물론 박학렬을 사실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에 대한 근거 과정에서도 우리 그 수사관들이 역할을 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잡는 데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교민들이 살해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수사했는데 최종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필리핀에서 이제 형을 받은 거죠. 아니 그래서 무슨 거기 법이 수감된 이래요. 그거는 국제 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대통령이 무슨 나서야 되겠네 이거는. 어떻게 법이 보면 뭐 요번에 이래요. 데려오는 데는 만큼만 그래도 그만큼 예. 했는 것만 해도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려오는 것만 해도. 안 되면 뭐 저기 4심제 무슨 뭐 됐든지 막 4심까지 가고 뭐 시간 엄청 끌어가지고 대한민국 교도소에 계속 갖다 넣어놔야 되겠네. 이거. 오히려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으면 범죄는 못 저지르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가면은 또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마약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리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 그 시스템에 적응해가지고 범죄를 또 계속해서 진화시켜가는 예.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 지금 놔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와. 그래서 이건 좀 기초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사법 영역이니까 예. 저희가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 이제 필리핀에서 마약을 뭐 이렇게 한국에서 공급을 하던 이런 인물이 하나 이제 들어오고 뭐 이 사람이 이제 마약왕이다.
예. 이렇게만 이해하지 이 깊은 내막은 사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임대인지는 몰랐어요. 무슨 뭐 임대송 아니면 임대송 안 쓰기만. 참 이런 거 참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없죠. 아니 근데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범죄를 한국을 향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광렬 사건을 그런데 왜 개인 박광렬의 사건이 아니라 네. 조직 범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우선 그 규모만 해도 지금 한 200~300명이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36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있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하면 좀 더 드러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조직이라는 게 단순한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피라미드 조직, 예. 뭐 이제 그 과거의 조폭 같은 그 이제 뭐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도 구분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총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는 뭐 또 판매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자금책도 있을 자금책도 수 있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 법률 지원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역할이 이제 그 구분돼 있습니다. 다 세분화돼 있군요. 세분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건요. 예. 요게 이제 과거의 오프라인 상의 조직 폭력배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두목을 잡는다든지 예. 중간에 행동대장을 잡는다든지 부두목을 예. 잡는다 이러면 조직 전체가 약간 이제 흔들흔들하죠.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SNS 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선 구조 자체가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결제가 되고 국제 이동 경로를 통해서 국내로 은닉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이제 조직이 다 끼어 있죠. 조직이 끼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상 조직 같으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판매책이 잡히면 다른 판매책이 바로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온라인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야 이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사람에 대해서 예, 예. 이게 우리가 저기 그 자동차 바퀴 다 펑크 나면은 스페어 타이어 그렇죠. 바로 예, 대체하듯이 예, 예. 뭐 근데 옛날에 조직 폭력 같은 거 구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직에 그렇죠. 예, 예. 저거 뭐라 뭐 충성도 해야 되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있어야 되죠. 되잖아요. 문화에도 익숙해야 예, 되고. 예. 그런데 이거는 판매책이 예를 들어서 바뀐다. 그러면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바뀌는 거니까요. 예.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전달책이 끊기면 또 다른 드로프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광렬 한 사람을 잡았다고 끝나는 사건은 또 아니고요. 예. 이제 또 제2, 제3의 이제 이런 어떤 또 박광렬 같은 존재가 여전히 움직인다면은 예? 이제 감옥에 안 있고 그 밖에서 움직일 수 있죠. 아니 그 실제로 말은 지금 우리는 뭐 마야광 박광렬을 잡았다 송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예. 지금 박광렬이 없어도 박광렬을 대체할 또 다른 제2, 제3의 박광렬이 언제든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운영 방식이나 자금 흐름이나 연락 체계나 고객망 이런 게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다 끊어야지 이 범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역할이 분업화돼 있잖아요. 예. 이제 총책, 중간관리자, 전달책, 뭐 자금 세탁 이렇게 이제 역할이 분업되는데 사실은 총책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설계만 하고 운영만 하고 이거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우와. 그다음에 이제 일부 연결고리가 끊어져도 바로 대체 가능이기 때문에 또 조직은 유지되고 예. 특히 요즘은요 자동응답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다중계정 운영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돼 있습니다. 자동응답이요?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AI가 그럼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일종의 플랫폼처럼 작동을 해줘. 그래서 어떤 한 채널이 차단되면 또 다른 채널로 이동하고 이쪽 계정이 폐쇄되면은 대체 계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시스템화 돼 나간다는 점. 이게 이제 오늘날 와. 마약의 어떤 그런 그 범죄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처럼 무슨 예. 뭐 어떤 범죄 조직,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싹 없어지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지금은 뭐 일망타진 이런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좀 사실상 없는 거군요. 일시적인 그 당시에는 효과는 있었잖아요. 예, 범죄와의 예.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뭐 조직 범죄하면은
그 이제 마약 범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이제 폭력 폭력 조직이든지 예. 하면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뭐 스물스물 이제 다시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AI 시대의 예, 예, 마약 범죄는 이래서 정말 예. 위험한 거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이제 전달도 정말 뭐 드론으로 무인기로 뭐 무인기로 드론으로 찍어주고 드론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드러내고 마약은 실어야 되겠지만 예. 실어놓고 그냥 저기 저 위치만 찍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진화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무서운데 그러니까 A라는 시스템이 붕괴되면 B로 바로 대체되고 B가 붕괴되면 C로 대체되고 예. 계속 대체 시스템이 그러니까 백업이 계속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그래서 디지털 범죄화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 범죄는 기획 총책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고 예. 밑에는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언제든지 충원이 가능합니다. 무섭습니다. 사탕수수파 사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 이게 뭐길래 계속 박광렬 얘기하면 사탕수수밭 뭐 그다음에 뭐 이 뭐 영화 손석구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별개입니다. 원래 마약 사건하고는요? 마약 사건하고는 별개인데 다만 이제 사탕수수밭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뭐냐 하면은 예. 결국은 이제 마약이라는 게 뭐 아무리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화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 현장이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하는 데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현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폭력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약 그 저기 저 던지기 하는 현장에도 근거하는 데 들어가 보면 저항이 있고 그렇죠. 그 경찰이 이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또 오프라인상에서 흔히 이제 이루어지는 뭐 돈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예. 살인이라든지 예. 자금 세탁 이런 게 같이 또 연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이제 박광렬이 단순한 약장 사건이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라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사탕수수밭 사건이 계속 함께 거론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잔혹함. 사건은 그렇습니다. 잔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잔혹함이 예를 들어 수감돼서 집중 못하더라도 예. 그런 잔혹함을 지시하거나 잔혹함을 어떤 청탁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런 점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마약 뭐 다른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예. 이미 3명을 살해했고요. 예. 실제로 그런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정말 보여준 그런 캐릭터의 아주 복합적인 범죄자군요. 그런 캐릭터가 본인이 또 마약 정책을 감옥에서도 하면서 어떤 그 카리스마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